이번 국감에서 또 뜨거운 눈물로 화제가 된 인물이 한 분 계신데 바로 문지석 부장검사거든요. 문지석 검사 어떠한 인물입니까? 사실 저는 뭐 이번 국감에서 이제 화제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이제 안면식도 없고 뭐 모르던 분인데 보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그 눈물 흘릴 때가 이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잖아요. 그 당시 이제 자신이 이제 맡았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제 검찰 상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를 했고,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이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한테 200만 원 정도 맞아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건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대목에서 흘리는 건 처음 봤고, 이분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뭐 1977년생이고 서울대 졸업한 이후에 이제 뭐 2009년에 인간한 이후에 뭐 중앙지검이나 남부지검도 주요 보직을 두루고 뭐 최순실 특검에도 파견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쿠팡 이 체불 사건 수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사무국장일 때 했고, 부장일 때 했고, 현재는 이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으로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 국감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다른 검사들하고 출석한 다른 증인 검사들하고 많이 대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약간 진정성이 느꼈던 거는 그 정말 수려하고 이렇게 그런 언변을 보인 게 아니고 초장부터 약간 후달달 떠는 느낌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포인트에 울음을 왈칵 쏟으니까 이게 진정성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법조 그 검사들 행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분을 보면서 이 한국 검사 집단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 검찰청 해체 법안 통과한 후에 이제 40명 전원이 뭐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그 2022년도에 그 검찰 수사권 축소 때는 평검사가 뭐 207명이가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도 평검사들이 건의서를 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잘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 앞에 놓고서 이제 뭐 맞아요. 검사와의 대화할 때도 막가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할 때 보는데 한 느낀 건 이런 거예요. 항상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권한이 축소가 되면 그때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검사들인데, 이런 검사들이 이제 자기 그 이익 사회적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회적 뭐 대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검사 집단들의 행태만 보다가 이분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한 것도 들면서 검사들이 평소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과연 오늘날 검찰이 이 지경까지 네.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분이 이제 폭로한 내용 자체가 그 검사 내부에 있는 모순을 드러내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목을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검찰청 안에서 있었던 나쁜 일들은 우리가 들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자들의 폭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검사 옷을 벗고 나가도 변호사를 하면은 전 직장인 검찰청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에 기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안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주변에서 보면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와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도 보니까 아예 옷 벗을 각오를 하신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는 나가겠노라는 취지로 이제 공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이 유명한 검사가 아니었더라고요. 뭐 구경이가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자들 전화 다 받아주고, 심지어 자기가 진정서 올린 거 어미준 네. 뭐 이런 거 다 기자들한테 보내준대요. 보내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한 말이 이제 나 너무 억울함이 컸고 제가 근로자들한테 퇴직금 못 챙겨줘서 미안한 것도 있었고, 이게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제 나쁜 사람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뭐 노리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예.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 1도 없다. 그러면서 그 내가 명예회복되면 사직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좀 뭔가 좀 느낌이 다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이게 통화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본인이 몰려 있고 좀 되게 긴장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은 그 결제 서류에 도장을 일부러 돌려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극적인 한 거라도 분명하게 상관하게 했다는 대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모인 사회가 그만큼 경직적인 거예요.
안 찍지는 못하고 돌려 찍어서 한 거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데인데 용감하게 국정감사장까지 나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대화 내용 속에서 자신의 상사였던 사람들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꾸짖는 부분뿐만 아니고 김앤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역을 가져와서 결국은 그 자기가 오셨던 상사가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과 유착했을 수도 있게라는 의혹을 용감하게 제기한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장이기 때문에 나가서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나가서 가질 직장 중에 가장 유력한 데가 가장 크고 강력한 데가 김앤장이거든요. 그러면 현직에 있는 검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김앤장을 굳이 불러와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대형 로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콕 집어서 얘기한 게 굉장히 좀 용기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검찰 세계를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이번 사건이 진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긴 한데 아까 그 진짜 문 검사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아까 그 퇴직금 200만 원 뭐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검찰이 이제 흔히 뭐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제 뭐 이른바 이제 검찰이 권력 앞에서 뭐 모른 척하고 이렇게 권력에 이제 붙어서 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검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 기소권 독점을 하면서 이 검찰이 이 판단 여부에 따라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 뭐 이른바 뭐 성적 소수자들이나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 이게 지금 이제 그쪽 뭐 이 상사들이 이제 뭐 반박하는 논리들이 이게 뭐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앞서 그 17건인가 이거는 다 무혐의 처분인데 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진짜 검찰이 다른 뭐 무슨 뭐 비리 수사 아니면 뭐 이 정치인들 잡아 족치는 것처럼 하는 정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의가 있고 이러면 17건 이런 게 무혐의됐다는 거를 불기소 처분 이유로 드는 게 아니라 수사를 좀 더 해가지고 진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지금 문 검사가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무튼간에 그런 검찰 사회의 단면을 잘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